안녕하세요. 주구참치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IRP 그리고 DC형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안전자산 30% 어떻게 채워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워런 버핏이 말한 유언 투자 전략까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내 자산의 90%는 S&P 500에 나머지 10%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퇴직연금에서는 안전자산 30%를 반드시 채워야 하잖아요. S&P 500과 채권 ETF 투자를 통해서 전략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스닥 30% 그리고 단기 채권 70% 또는 S&P 500 30% SGOV 같은 초단기 국채 ETF 70%인 고수익 자산과 초단기 채권을 섞으면서 워런 버핏 전략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ETF가 괜찮을까요? 바로 정답지가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인데요. 나스닥 지수와 단기 채권 혼합으로 비율은 3대7입니다. 나스닥 100 비중이 30%이고 채권의 비중이 70%죠. 이 안전자산에 TDF가 아니라 주식형을 사고 싶다면 채권이 들어가야 하죠. 그럼 이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에 들어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4개의 대표 기관별 채권 ETF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에 들어가 있는 채권은 SGOV인데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모방한 것이죠. 초단기 국채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간 변화가 없는데요. 그냥 배당만 변할 뿐이죠. 반면 기간이 길어지는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이게 듀레이션 때문인데 장기 채권인 TLT는 나락을 갔습니다. 제가 이 TLT의 한국판인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퇴직연금 DC형에서 보유 중입니다. 어쨌든 단기 채권은 변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초단기 채권입니다. 나스닥 30%와 초단기 채권 70%의 비중으로 안정적으로 하락 방어가 되겠죠. 안전자산으로 고려해볼 ETF를 비교해봤는데요. 결국 베이스는 채권이고 그 채권에 무엇을 붙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안전자산 30% 룰에 들어가기 위한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정으로 채권의 비중을 50% 이상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형 혼합 ETF가 인기를 끄는 것인데요. 대표 4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 S&P 500, 배당 성장 ETF는 DGRW,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SCHD 베이스입니다. 나스닥과 S&P는 채권 비중이 70%고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와 미국채 혼합 50은 채권의 비중이 50%인데요. 전부 퇴직연금에서 매수 가능하고 미국 배당 퀄리티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낮지만 워낙 본주가 인기 있는 ETF라 빠르게 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수 추종이 원래 토탈 리탈 방식으로 TR 제품이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TR을 없애버렸으니까 곧 배당이 나오겠네요. 참고로 절세계좌에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가 되어서 기존 혜택이 축소됐지만 채권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 꿀이죠. 수수료도 전부 적당한데요. 보수 자체는 전부 다 0.15입니다. 다만 항상 보실 때 보수가 아니라 실비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4개의 비용도 비용 자체로는 해자긴 하네요.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ETF 이름에서 나오듯이 그 이름에서 모든 걸 설명해 주긴 합니다. 지수 추종은 당연히 지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3대7 비중이다 보니까 각각 나스닥이나 S&P 500의 비중이 30%이고 그 외는 전부 단기 채권입니다. 특징은 단순히 미국 국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채권까지도 매수한다는 것이네요. 그 외 채권 혼합 50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채권 비중 50%를 뜻합니다. 미국 배당 퀄리티는 당연히 DGRW의 비중 50%를 따라하고 그 외는 채권입니다. 특이점은 한국 국채만 들고 있는데 추종 ETF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네요. 그 다음으론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채권의 특징은 미국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서 미국의 채권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구성 종목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T는 트레저리, 미국의 재무부를 뜻하고 트레저리 본드라고 해서 미국의 국채라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끝에서부터 11, 15, 34는 34년 11월 15일 만기란 뜻이고요. 4분의 1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4%와 4분의 1이니까 4.25%의 10년 만기 채권이란 뜻이죠. 그럼 가장 궁금한 이 ETF의 성과죠. 15년부터 우리가 각각의 비율로 투자했을 때 결과 성과입니다. 10년간의 성과죠. 단순히 3대7 비율로 투자를 진행해도 연평균 6%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S&P 500 100% 투자보다는 성과가 반토막이긴 하지만 반대로 하락폭도 반토막입니다. MDD 값이 S&P 500은 24%이지만 3대7 비율은 마이너스 11%죠. 이 자산은 하락을 방어해줄 안전자산 30%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나머지 7% 비중을
QQQ에 몰빵한다면 비율은 8대2가 되는데요. 30%에서 3대7이면 대략 10%와 20%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S&P 몰빵과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 30% 룰이 있음에도 일반 연금저축 펀드와 같이 지수 추종 몰빵 투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넣었지만 같은 지수 추종인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8대2 투자가 되고 워런 버핏이 유언으로 남긴 S&P 9 그리고 단기 채권 1에 투자라는 말대로 거의 유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할 수 없는 투자 방식이긴 합니다. 참고로 채권 혼합의 지수가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해서 개별 종목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죠. 테슬라와 엔비디아입니다. 이것도 각각 3대7 비중인데요. 채권이 한국 국채네요. 사실 채권은 확정적 수익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성과를 봐야겠죠. 과연 이 종목 비율의 지난 10년간 백테스트는 어떨까요? 이거 돌려보고 저도 순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엄청납니다. 채권이 70%나 비중이 있음에도 S&P 수익률을 압도하는 성과인데요. 테슬라는 확실히 최근 3, 4년간 많이 눌려있다 보니까 최종 성과는 좋지 못하네요. 안전자산 30%인데도 이렇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은 갸우뚱하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결과값만 보고 이게 답이다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미 나온 결과입니다. 엔비디아가 10년 뒤에도 올라갈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총이 대략 3,000조인데 5,000조쯤은 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 10년처럼 10배가 돼서 3개월이 될까요? 그건 아무리 미국이 돈을 헬기 뿌려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5년 엔비디아 종가가 0.8불입니다. 지금 142불이죠. 대략 17,000%가 오른 것이고 1불로만 잡아도 10배가 아니라 140배가 오른 것입니다. 140배가 올랐으니까 30%의 비중만으로도 S&P의 2배가 넘는 성과를 냈던 것이죠. 추천하진 않지만 고려해볼 만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목을 미리 발굴해서 ETF로 만들어줄 증권사가 없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지수 추종을 사고 싶은데 채권 비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시나 지수 50, 채권 50으로 새로운 ETF가 이번 주 출시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주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A사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에이스입니다. 미국 비중이 30%에서 50%를 올려서 1.7배를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85% 그리고 채권 15%로 투자를 가능한 것이죠. 8.5 대 1.5 비율입니다. 기존에 채권이 70%여도 8대2였죠. 큰 차이가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난 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투자 대안이 되겠죠. 다만 거래량과 시총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IRP 계좌를 만들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자금이 투입되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금을 늘리다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우선 자금을 더 늘리는 게 효율적으로 보여서 만들었는데요. 제 연금 계좌 총 현황입니다. 5개의 연금 계좌가 있고 대략적인 총 자산은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계좌들은 저와 가족들의 노후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나스닥 100 채권 혼합으로 기존 장기 채권 ETF는 매도할 예정인데요. 채권에서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듯이 너무 변동 심한 장기 국채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 보유 차원에서 IRP는 이 ETF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제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주식 비중이 꽤 크죠. 제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연금 계좌 배당 이슈 이후에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커버드콜은 과세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배당률 10%에 육박하는 월배당에 주가 성장까지도 가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도 별도 영상 만들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전자산 이외에도 제가 항상 고민하는 포트폴리오 조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지금의 생각은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배당금을 극대화하고 그 배당금과 매월 적립금으로 나스닥을 모아갈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나스닥과 중복이 가장 적은 ETF는 무엇일까? 입니다. 바로 효율성 문제 때문인데요. 그 정답은 SCHD입니다. QQQ와 중복도가 가장 낮고 배당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선 QQQ와 SCHD 조합이 가장 강력하고요.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저는 나스닥 100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조합이 더 효율적이에요. 코미커의 본주 기준으로 봐도 중복 종목은 5개 뿐이고 비중도 15%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디보도 커버드콜이다 보니까 배당도 꽤나 주죠. 하지만 현재 디보의 시가 배당률은 4.75%입니다. SCHD가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4%를 넘기는 배당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죠. 커버드콜을 쓰면서도 5%도 안 되는 배당률은 너무 낮습니다. 배당 성장하는 SCHD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일반 계좌
계좌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판 코미커는 액티브다 보니까 완전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국판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배당률부터 일단 2배입니다. 10%에 육박하는 배당률이죠. 그리고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커버드콜의 약점인 주가 성장도 극복한 종목입니다. 24년에 국내 상장 나스닥 100이 45% 주가가 올랐는데 코미커도 34%나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10%를 주었기 때문에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았죠. 이건 이 종목의 특징 때문인데 커버드콜임에도 옵션을 사고 팔지만 S&P 500 비중도 상당하고 옵션 행사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안 하기도 하는 정말 액티브한 성격의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론 지금 성과는 너무 좋기도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럴 것이다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초장기로 꾸준히 모아갈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의 배당과 월정립 매수로 꾸준히 일정 수량을 모은 다음에 그 수량과 적립금으로 나스닥 폭풍 매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방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스닥이 정말 폭락이 오면 일정 부분 익절 혹은 최악의 경우 손절까지도 생각하고 나스닥 매수에 집중할 수 있겠죠. 결국 나스닥 집중 매수를 위한 전초전인 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을 통해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까지 보유하고 안정적인 고배당과 성장을 위한 발판까지 포트포리오를 최근 수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하면서 느낀 건 점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연금 계좌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배당 과세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배당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향후 증시가 하락할 때 나스닥을 집중 매수할 기회를 만들자입니다. 거기에 에이스 미국 채권 나스닥 100 혼합도 같이 투자하면서 이 전략은 워런 버핏의 철학을 따르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세금 그리고 배당, 안정성까지 고려한 최적의 연금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IRP를 꾸려가면 불안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과 기회를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른 ETF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